급매물 쏟아지고 있죠. 지금 매매든 전세든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전세가 뭐 오른다느니 뭐 아무리 호도하는데 그 이유 뭐예요? 전세가는? 이제 매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강남 상부만 떨어졌는데 요새 하락세 막 번졌죠. 그러니까 매매로는 이제 더 이상 호도할 수 없으니까 전세로만. 전세가라도 방어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전세 살면 망하니까 전세 살지 마라. 지금이라도 집 사라. 급매 나올 때가 살 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급매물이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래량이 줄었고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매수 심리가 죽었을 때 굳이 사가지고 올려줄 필요 없죠. 더 기다리는 게 최선이죠. 급매물 왜 나오고 있나? 앞으로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새 보면 급매 기사 많이 나오죠. 급급매, 초급매, 호가 떨어진다. 뭐 살 사람이 없다. 5억까지 내린 급매 나오고 31억에 팔렸던 게 22억에 팔렸다.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졌죠. 물론 이거는 약간 그 차이는 있지만 다시 17억까지 떨어졌다. 갭투기의 역습. 이게 급매에 따라서 강남지가 하락 중이다. 반포주공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뭐라 그러죠? 호도하는 유튜버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 대강이 있는 대강이 같은 경우는 거짓 뉴스라고 하죠. 거짓 방송국 하는 BBC는 시세 교란이라고 하죠. 미친 거죠. 집값 담합은 시세 교란이라고 안 하던 사람이 급매는 시세 교란이다. 오를 때는 거짓 뉴스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막 떨어진 뉴스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예전에 막 바닥 찍었나 뭐 공급 부족 호도 막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거래 상황 보면 일단 가장 유명한 거 음마죠. 얘가 재건축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애 중 한 마리죠. 자, 그랬을 때 23억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는 평균 22억까지 되고 지금은 19억 9천까지 나와 있죠. 급매매 올술인데 19억 9천까지 나왔다. 그런데 거짓 뉴스죠. 자, 반포주공 어떻게 돼요? 최대 막 37억 12월에 37억이죠. 그 전에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지금 33억까지 떨어지고 급매는 32억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격 지금 최종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 심지어 2억 이상 낮은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삼실주공 5단지. 자, 지금 20억까지도 나오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평균 28억까지 나오는데 25억대도 나오고 있다. 계속 이렇게 급매 내놓고 있죠. 잠실 트리지움. 지금 최근 변동 내역 1억까지 더 떨구고 있죠. 17억대에 나오고 있다. 1cm 뭐 16억에 나온 거 뭐 시세 교란이니 거짓 뉴스니 하고 마지막에 19억. 근데 이거 평균 19억 500이라는 거 웃기죠. 16억짜리 배제한 거죠. 알아서 배제하더라고요. 떨어진 거 이런 건. 그러면서 최저가 급매라고 18억 17억 8천. 지금 최저가 급매인데 경쟁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내고 있다. 16억 나왔는데 배제했죠. 자, 그랬는데 이분께서 제가 부동산 이익까지만 할게요. 16억대는 무언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서는 3억이나 낮게 팔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19억대 실거래가 나와도 잠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잠잠한가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사? 당일날에만 그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잠잠하다고 하죠.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잠잠. 19억 나왔다고 9시 뉴스에 나와줘야 잠잠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떨어질 때는 맨날 조정이래요. 자,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왜 오를 때는 상승이고 떨어질 땐 조정인가요? 오를 때야말로 조정이라고 하고 이제 떨어질 때는 하락이라고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이딴 게 꼴보기 싫은 거죠. 이러니까 투기조장 유튜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16억대 이거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다. 지금 얘기하죠. 부재가 매매라고. 29일 기사인데 아버지와 아들 간 매매 거래인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이 파악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인근 중개업소들이 이거를 파악할 그게 있어요? 이게 만약 부자 간 매매라고 사실이라고 나왔으면은 인근 중개업소들이 파악했다가 아니라 해당 거래를 한 중개업소에서
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해당 중개업소는 피하고 인근 중개업소 가서 취재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 거래가 아니다. 증여일 것이다. 시세 대비 30% 이내 가격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30% 얘기하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는 30% 기준 따로 없다.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따로 없다고 하는 건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30%까지는 안 떨구고 최대한 떨궈서 증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헛소문으로 조금 더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트리지움도 16억 5천에 거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급매로 나온 사례다. 잠실 아파트는 17억 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본인도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억까지는 지금 내려갈 때가 아니다. 일단 17억 선에서 방어해보자. 이런 식으로 언론과 짜고 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3월 15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명됐다. 상세하게 확인했는데 타인 간의 정상 거래다 라고 이야기하죠. 타인 간의 정상 거래인데 부자 거래이면은 연을 끄는 거죠. 호적에서 판 거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상세하게 확인했는데 정상 거래라고 하는데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업소도 아니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돌아다니는 카더라를 사실인 것처럼 더 올리고 있죠. 잠깐 앞으로 가서 자 19억대 실거래가가 나와도 잠잠할 것이에요 이게? 아니죠. 오히려 이쪽에 호도가 몰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남들은 피해보건 말건 상관없는데 나는 조금만 피해보면은 엄청난 자격지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그 꼴이죠. 자 29일날 이런 기사들이 막 설치고 있다. 분명 15일날 정상거래였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금매 현황 조금만 더 볼까요? 이제 강북 쪽으로 가봐서 마포레미안 18억 5천에서 14억 9천 거래되고 선 맞추고 있죠. 서울숲 리버브자에 16억에서 조금 떨어졌죠. 한 5천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프레임 잡느냐. 전세 저번에 저희가 깠죠. 떨어지는 거 다 재건축이다. 급락한 재건축이고 신축이나 대단지는 꿋꿋하다. 잠실 트리지움, 잠실 리센츠 대단지죠. 신축 대단지는 꿋꿋하다. 맨날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잠실 리센츠 트리지움인데 급락한 재건축 따라갔다. 그러니까 재건축만 급락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개포 주공 1단지는 이렇게 작살이 났지만 헬리오시티 올랐다. 롯데캐슬 퍼스트 올랐다. 대단지 신축 올랐고 대단지 올랐고 이건 신축 플러스 대단지죠. 그 다음에 학군단지 소폭이나마 올랐다. 집값을 유지하거나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재건축이 빠지면 이어 신축이나 마용성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이미 떨어지고 있죠. 마용성. 그 다음에 9억 이하가 몰려있는 하락세가 확산되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는데 제목은 이따위로 지어놓죠.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럼 정말 신축 대단지는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재건축만 떨어지고. 자 헬리오시티 아까 헬리오시티 어떻게 했죠? 2019년 7월이랑 20년 3월을 비교했어요. 7월이면 이제 상승세 막 시작한지 했을 때 얼마 안 되고 20년 3월은 이제 하락세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렇게 비교해놓고 봤는데 실제 보면은 19억까지 올랐다가 12, 16 거의 직전이죠. 19억, 18억 이쯤 거래되다가 지금 17억대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심각한 거래 절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오고 있다? 16억 5천 초급모델로 나오고 있다. 근데 헬리오시티 문제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게 등기가 안 나와서 그래요. 전매가 안 되잖아요. 지금 등기가 안 나와서 입주권만 전매되고 있는 건데 분양권인 것처럼 써놓고 있지만 입주권 전체 물량에서 얼마 안 되죠. 그것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등기 끝나고 물량이 엄청 풀리겠죠. 지금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물량 풀리면 이 가격 과연 유지될까요? 입주권은 그 중에서도 핵심 이슈들 골라서 가져갔을 텐데. 암사역 롯데캐슬 퍼스트 바로 인근 한 2개만 찍어봤거든요. 신축으로 5년 이내 거 딱 2개만 찍어봤는데 둘 다 떨어지고 있더라. 레미안 명인역 솔베뉴 1900세대 2년차 신축 대단지죠. 어때요? 11억 4천까지 찍었는데 10억 9천까지 떨어졌다. 10억 5천까지도 매물 나오고 있다. 요것도
완료 떴다. 고래힐. 고래힐 얼마 안 됐죠? 4년차. 그리고 대단지죠? 어때요? 14억 찍었다가 지금 12억 5천이다. 타입 약간 다르다고 해도 13억 4,800, 13억 1,300 이렇게 찍었다가 같은 타입이 뭐 층수 차이는 있겠지만 12억 5천까지 떨어졌다. 지금 금매물 12억 5천도 나오고 있다. 거래된 가격에. 개포레미안 블레스키리 1957세 대단지죠? 2년차 24억 9천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마도 12, 16 이전에 거래됐다가 신고가 이때 된 거, 계약이 이때 된 걸로 보이죠. 지금 어때? 24억 3천까지 떨어졌다. 23억 9천 지금 또 떨구고 있죠 계속. 그런데 무슨 신축 대단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이 진실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사가 저희 편이에요? 아니면은 투기조작 유튜버 편이에요? 언론들이? 그런데 언론을 까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금매 쏟아지자 이제 뭐 한다? 집 팔지 말라고. 안 되면 붙였죠. 그래서 현재 호가 이거다. 실거래 최고가 이건데 뭐 현재 호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호구된다. 집 팔지 마라. 가능하면 팔지 마시고. 매매하시는 분 이해가 안 되네요. 뭐 하는 거예요? 담합이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단지 근처에 가실 일이 있어서 이런 거 있으면은 찍어가지고 특사경에 잘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6억이에요. 3월 21일 여기 어디야? 잡으러 가야 되겠죠? 굳이 지금 내놓을 필요 없어요. 다만 모이죠? 집주인 전용 채팅방 뭐 인증 강화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다. 신고해야죠. 1개월 만에 1년 2개월 넘는 신고가 나왔다. 확실히 다 잡아냈으면 좋겠고, 여기 제가 얘기하지만 이 인간들 100% 투기꾼입니다. 실거주는 이렇게 안 해요. 실거주는 남아있는 주민들이 왜 호구가 되나요? 나중에 내가 팔 때쯤 오르는 게 좋지 살고 있을 때 오르는 건 안 좋아요. 보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아있는 주민들이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니만 호구되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데 다른 때에 더 금매로 팔고 나가니까 손절하더니 자기 손해보겠고, 그러니까 막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본인 입장에서. 비싸게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호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찍어서 호구 인증해 주시면서 특사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죠. 줍줍. 이제 부자는 줍줍입니다. 언제부터 부자들이 줍줍하고 살았죠? 자, 15억 했더니 낮은 금매물이 나오자 현금 부자들이 줍줍한다. 무슨 소리예요? 금매에 여력 있는 사람들이 샀다. 즉 저희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들이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떨어질 거니까 지금 사라 라고 심리를 조장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다? 12, 16 직전 거래 비중 10% 전후를 기록했지만 2.95%까지 떨어졌다. 근데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뭐가? 거래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 거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거래 비중이 증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건 거래됐는데 이 중에 10건이 12, 16 직전 거래 비중이다. 근데 그 50건 거래돼서 그 다음에 2.95, 3% 정도라고 하니까 1.5건, 2건 거래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다시 10건 거래됐는데 2건 거래됐어요. 고가가. 그러면 요때는 10%고 요때는 20%니까 초고가가 더 거래가 잘 되는 시기죠. 100건 중에 10건 초고가 거래되는 것보다 10건 중에 2건 거래되는 게 초고가가 훨씬 더 거래가 잘 되는 시기다. 줍줍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현금 부자를 우습게 보고 있죠. 지금 타이밍에 줍줍할 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현금 부자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부동산 부자 보고서 줍줍 작년에도 엄청 많이 돌았죠. 9.13 때문에 떨어질 때 현금 부자들이 막 줍줍했다. 근데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은 계속 오를 때는 같이 오르다가 떨어질 때 바로 줄었다. 무슨 뜻이에요? 현금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도 허리띠 졸라매서 월 지출 감소하고 있고, 위험하니까 지금 상황 부동산 자산 위험자산 팔고 안전자산 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이거 대부분 빌딩이죠. 꼬마 빌딩. 이거는 왜 비중이 높다? 당시에 증여하기 좋았으니까. 그리고 거주 목적 주택
이거 투기 목적 주택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제 계속 줄고 있죠. 그런데 줍줍했다는 게 올해는 다를까요? 작년에도 줍줍 이렇게 열심히 줍줍했는데 줄었다. 부자들이 자, 누가 봐도 헛소리라는 거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거래량 제가 얘기했죠. 8,000건에서 3,000건 됐어요. 그리고 15억 초과 384건에서 146건 됐어요. 자, 요거 몇 퍼센트예요? 한 3%라고 잡으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3% 정도 되겠죠. 3분의 1 조금 안 되지만 30분의 1 조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중은 올라갔는데 15억 초과 매매 거래량 늘었나요? 다 나온 건 아닌데 물론 저 기자도 다 나온 걸 아닌 걸 보고 썼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는데 이게 15억 이상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서 막 잘 팔리고 있는 건가요? 웃기진 않죠, 이제 저런 기사들 보면.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떻게 됐어요, 이제? 1월 20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기 12, 16 나오고 5주부터 질병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죠? 쭉 강남 3구 이어지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다? 하락세 번졌다. 서울까지 하락세 번졌다. 강남 3구 하락폭 커졌고 강동 떨어졌고 마포, 마, 용, 성 다 떨어졌죠? 광진구 예전에 그 10억 이상 분양했다 작살난데, 그리고 성북구는 서울 외곽인데도 떨어지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머지않았다. 하락세 번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오를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고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자, 급매물 쏟아지는 이유 12, 16 대책과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 그 다음에 세부담 강화, 보유세 부담 늘어났죠. 질병 문제 확산돼서 경제 상황 악화됐죠. 자영업 침체 뭐 해서 여력 떨어지죠. 돈 가진 사람들. 거래 절벽, 매수 심리 절벽.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점점 더 절벽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급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갭투자의 역습. 갭투기죠. 갭투기꾼들. 수십 년간 집값 급등해서 갭이 벌어지니까 투기꾼들 못 들어오고, 실거주들도 여력 떨어지니까 수요 줄어드는데 그동안 미친 매수 심리로 어떻게든 영끌해서 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매수 심리가 죽었어요. 조정일까요? 아니면 정상화가 될까요? 급매물 뭐 유동성 정책 심각해졌다. 지금 CP금리, 요거 장단기물 금리 역전 중에 또 하나죠. 유동성이 안 도니까 푸는 거잖아요, 회사채를. 금리 올려주는 건 빨리 사세요, 우리 이자 많이 드릴 테니까 현금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금이 안 돌고 있는데 무슨 유동성 강화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요거 파산, 급매물 안 받죠. 그 다음에 양도세 요거 이전에 급매물 더 증가할 것이다. 지금 결국은 뭐 될 거다? 팔고 싶은 사람은 늘어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떨어질 때는 안 사죠. 내일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겠어요? 급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몇몇 건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결론은 하락세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